예,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죠. 그럼 지금부터는 전성훈 아산 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죠. 유영원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볼까요? 자, 먼저 유 기자, 오늘 이제 열병식 상당히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데, 좀 규모는 좀 축소됐고요. 또 생중계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김정은 들어서 6차례 열병식 다 생중계했는데 이번 처음으로 생중계도 안 했고 또 이제 규모도 축소됐다는 얘기 듣고 진짜 김정은이 나름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서 뭔가 좀 성의를 보이려고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녹화 방송을 보니까 결국 그 ICBM이라 이런 미사일을 대거 등장을 시켰습니다. 이게 안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를 하고 또 영상에도 이제 그걸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라는 국제사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복을 하지 않겠다. 그런 메시지도 또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 박사님. 그러면 이제 우리 유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미국에게 뭔가 좀 성의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할 말은 하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에게 성의를 보인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대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제 자기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번 열병식은 그 선언을 물리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단계에서 그 북미 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 뭐 이렇게 미국에게 성의를 보인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건군절이 원래 4월이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2월로 당겨서 하필이면 평창 올림픽 전날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는지요? 그 정부에서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. 그 사실 그 건군절 이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뭐 단시일 내에 뭐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된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지금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인 그 개최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북한은 그 하루 전날 저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고요. 만약에 정부가 북한의 이 열병식 행사를 몰랐다면 그건 대북 정보력에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알았다면 또 큰 문제입니다.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 한미연합훈련하고 좀 엮어서 협상의 그 칩으로 삼았어야 되는 거죠. 자, 유 기자, 이제 무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화성 14, 15는 다 나왔잖아요. 근데 우리 유 기자 보시기에는 화성 14, 15가 나온 것에 의미를 둡니까?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더 의미를 둡니까? 어떻습니까? 그건 어떻게 평가합니까? 근데 이번 이제 열병식 특이할 점은 그 공개된 무기도 줄었고요. 그다음 미사일 종류도 줄었습니다. 근데 그 미사일들을 유심히 보면 그 KN-0이 독사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한 형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그 외에 화성 12형이라든지 북극성 2형, 14, 15형. 그러니까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북한 주장에 따르면 양산 단계,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미사일들만 딱 공개를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화성 14, 15형은 열병식엔 처음 등장한 것이고 각각 3발에서 4발 정도가 등장을 했습니다. 화성 12형은 6발이 등장을 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 그냥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양산, 실전 배치 단계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유 기자가 분석하시는 걸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? 그거는 뭐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 의원님, 조금 전에 저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김여정이 내일 내려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전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제부터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상당 기간 그 남북 대화가 좀 진전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돌파가 열리다 보니까 그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뭐 대화가 없다가 대화가 진행되는 이런 그 우여곡절이 옛날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. 문제는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이 그 평창 남북 대화를 계기로 북핵 폐기로 나가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그 남한이 생각하는 접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평창의 대화 분위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하면서 만약에 한미 훈련 연기 내지는 뭐
포기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그 남북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목표는 예. 북한의 비핵화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남북 대화는 우리 정부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고 국제사회로부터도 그 지지받을 수 없는 그 정책의 악수가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우리 군 당국에서는 한미 훈련 연기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좀 더 진전된 취재가 좀 되는 게 있습니까? 일단은 4월 초에 하기로 하긴 한 거죠 지금. 네, 이걸 더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. 네,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예. 공식적으로 참 답답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데요. 예. 계속 한미 간에 협의 중이고 결정되면 발표하겠다.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. 예. 내면적으로는 이제 4월 초부터 이제 원래 계획대로 규모도 축소하지 않고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예. 지금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미 관계, 미북 관계, 남북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그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예, 뭐 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. 어쨌든 이제 평창 올림픽이 내일부터 개막이 되기 때문에 요걸 기회로 우리 정부가 좀 북한과의 뭐 분위기 전환 이런 것도 좀 시도하면서 또 이제 걱정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. 예, 유용원 기자 그리고 전성훈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